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저번에는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유아기 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 아이가 계속 재미있게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 키우면서 했던 방법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아 시기에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책을 재미있게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재미있게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블럭처럼 쌓기도 하고 또 책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기도 하고 도미노처럼 세워놓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폰이나 TV나 이렇게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도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키우면서 했던 방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을 보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먼저 심어줘야 합니다. 장난감도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노는 것처럼 책도 보면 재미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의 역할이 조금 필요한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도서관에 많이 데려고 가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빌려오기도 합니다. 또 책을 많이 구입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책을 이렇게 고를 때 부모님이 골라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고르도록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책은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가면 아이가 볼 만한 책을 제가 몇 권 고르고 또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잘 보는 위치에 아이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쫙 펼쳐두고 그렇게 보곤 하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많이 보게 되면 집이 조금 어지럽혀질 수도 있고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책을 정리를 빨리 해서 책꽂이에 반듯하게 꽂아 두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이쪽 저쪽 이렇게 두고 또 아이가 이 책 저 책 볼 수 있게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6살, 7살 때쯤에는 방에다가 빨래 건조대를 펴놓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서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이 조금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어수선해지기도 했지만 그 건조대 밑에서 책을 본 것이 어릴 때의 즐거운 책 읽기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나 안 그러면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면 좋습니다. 엄마 생각에는 이만큼 읽었으면 되겠지 싶어서 이 책 그만 보고 다른 책 읽어볼까? 아니면 이 책보다 다른 책 재밌는 거 많아. 다른 책도 재밌어 하면서 다른 책 읽기를 조금씩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냥 한 권이라도 아이가 좋아한다면 어릴 때는 계속 읽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 큰아이가 그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계속 읽어달라고 했던 책이었는데요. 제 큰아이도 사실은 이 책 한 권을 계속 읽어달라고 해서 계속 읽어주었더니 짧은 동화책이었지만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적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던 때였는데도 다 외워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책도 유명한 책인데요. 제 둘째 아이가 이 책을 계속 읽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 권을 계속 읽어달라고 하면 너무 오래 반복된다 싶지만 아이에게는 그 시간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다른 책도 읽어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이 생기시더라도 그냥 아이가 한 권을 계속 읽기를 원한다면 읽어주는 것이 아이가 책을 계속 좋아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앞의 내용이랑 비슷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예전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뭔가에 푹 빠져 있을 때 옆에서 계속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보충해서 보게 해주면 좋습니다. 지인의 아이 중에 거의 돌 지나면서부터 물고기에 푹 빠져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나오는 책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고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들의 이름도 다 외우고 물고기를 종류별로 이렇게 다 외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장난감 들고 다니고 스티커도 다 물고기 종류로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죠. 엄마는 또 주말마다 물고기 생태관이나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 그리고 막 수산박물관에도 데리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애가 너무 물고기에만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두라고 아이가 좋아하면 계속 물고기에 관련된 책들을 골고루 볼 수 있게 빌려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우리도 그 아이를 보면서 물고기 박사가 되겠구나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물고기에 빠져서 좋아하고 난 후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물고기에서 공룡으로 넘어가서 또 한창 재미있게 책을 보고 그리고는 그 어렵고 긴 공룡의 이름을 줄줄줄 다 읽고 외우면서 또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8살 학교 들어갈 쯤에는 색종이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색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물고기 얘기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물고기에 푹 빠져 있었던 그 덕분에 물고기에 관련된 책을 계속 읽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더 계속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한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부모님은 옆에서 호응해주고 지켜보면서 관심 있어 하는 책, 그 책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이렇게 옆에 두면서 책을 계속 보게 해주면 됩니다. 제 아이도 예전에도 말했지만 장수풍뎅이에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서관에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렇게 나오는 책을 전부 다 빌려서 이렇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 책을 재밌게 계속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이나 지구 전체에 관심 있어 할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책들도 사진이 많이 있는 책들을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빌려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6살, 7살 때는 색종이 접기에 한창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요. 거의 매일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종이 접기를 이렇게 하나씩 매일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둑에 흥미를 또 보여서 책을 보면서 바둑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아이가 책 한 권을 보고 주인공이나 그 내용에 흥미를 가지면 그 주인공 인물에 몰입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책의 작가가 지은 책 시리즈를 계속 빌려주면 재미있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들도 드라마 1편, 2편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 주인공이 했던 일들 또 말했던 것들 그리고 책의 내용들이 궁금해서 책을 계속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 개구쟁이 꼬마 원숭이 이 시리즈 책은 아이가 4살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은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책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주인공이 즐겨보던 책으로 나옵니다.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주인공인데 이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항상 말썽을 일으키지만 그 말썽들이 사람들을 즐겁고 웃게 만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좋아해서 이 책과 연관된 책을 몇 권 사주기도 하고 또 이 작가가 지은 책을 또 여러 권 빌려보게 하면서 계속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개구쟁이 꼬마 원숭이 이야기 이 책 뒤편에 보면 이 작가가 지은 책이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안녕 신나는 페인트 질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작가가 지은 관련된 책을 빌려주면 되고 또 이렇게 읽을수록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들 해서 다른 책들도 소개가 되는데 이런 책들도 같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지은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아이가 흥미를 갖고 읽게 되는데요. 여기는 아까는 원숭이 시리즈였고 이제는 세계 여행을 떠난 펭귄, 펭귄 시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책 뒷부분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은 펭귄에 관한 그런 책도 있게 되고 또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뒤편에 소개해 주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연관되어서 읽으면 계속 책을 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책도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구리와 구라의 소풍 이 책인데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책들을 또 연달아서 빌려주었습니다. 빵 만들기, 손님, 그리고 구리와 구라의 헤엄치기 이렇게 해서 연관된 책들을 이렇게 빌려주고 계속 읽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이가 해보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아까 본 장수풍뎅이 책을 예를 들면 아이가 5살 때 재밌게 본 책인데요. 부엽토 밑에 알이 살고 있다고 해서 숲속에 가서 알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나무에 즙을 발라놓고 기다리면 장수풍뎅이가 날아온다고 해서 초등학교 안에 있는 큰 나무에 바나나를 바르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저녁에 발라놓고 다음날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알을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알을 키워봤는데요. 책에서 본 대로 이렇게 알이 커가고 이렇게 성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장수풍뎅이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가 호기심을 키우고 관찰하는 것도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과학관에 가서 장수풍뎅이 이렇게 싸움도 시켜보면서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해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이가 9살 때 읽었던 책인데요. 유레카 실험 원정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들을 골라서 직접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 상자 만들기 같은 경우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막 기타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보면 나중에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될 과학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어서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해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6번째는 엄마 아빠가 아이와 같이 책을 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도 엄마 옆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폰을 보고 또 TV를 보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책을 보라고 하는 것만큼 아이에게 힘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책 읽기를 같이 하려고 많이 애쓰시고 또 같이 도서관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폰을 보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보게 되고 예전처럼 책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잘 때나 아이 없을 때 TV나 폰을 보시고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같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집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게 하신 어떤 선배 어머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 집은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전집으로 구입해서 책꽂이에 꽂아두곤 하였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면 다 읽은 책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은 책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고 2번 읽으면 다시 하나 더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재미에 계속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책을 계속 읽게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면 같이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나마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는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책 읽는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마음껏 상상하고 또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빠질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